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8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실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차트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다운 트렌드로 쭉 따라 내려오다가 금요일에 깜짝 올라가서 음봉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갭 상승해서 음봉 만들고 딱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컨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다운 트렌드가 깨졌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월요일에는 그 기대대로 상승을 했고, 과연 이 파란색 라인을 깰 수 있을까 없을까가 문제였었죠.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 323.41도 부족한가? 이제 이것도 깨지나 싶었는데 바로 개파락해서 이 밑에 있는 빨간색 라인까지 닿았고,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수요일, 목요일 날 도지 만들고 금요일에 다시 내려오나 싶었더니 금요일에 상승을 보여줬죠. 어제 말씀드린 그 선물 차트, 퓨처스 분석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날 이렇게 올라간 거는 무지성으로 올라간 거다, 근본 없이 올라간 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굳이 이유를 갖다 붙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논판 페이롤이 잘 나왔다. 논판 페이롤이 잘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자율 떨어뜨리는 거는 안 되겠구나 하고 순간 그 논판이 나왔을 때는 하락을 했죠. 그리고 하락을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들이 없죠. 그러면 계속 무지성으로 하락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가장 안전한 자산 쪽으로 가자. 근데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지금까지 치부돼 왔던 이자율 시장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게 되니까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간단하게 기술주 하면 절대 떨어지지는 않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그 주식시장이 이제 랠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르르르 올라타서 상승을 한, 뭔가 특별한 어떤 영어로 하면 콘크리트한 그런 딱 단단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우르르 분위기 따라서 상승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술주죠. 그리고 잘 나가는 기술주들이죠. 이 7개 차트 주식이.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잘 나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랠리를 이끌다 보니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올랐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오르니까 어디까지 가냐? 첫 번째나 두 번째 만나는 저항선까지 돌파 못하고 저항선까지 닿았고 거기서 이제 주춤거릴 수밖에 없겠죠. 왜 주춤거리냐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딱 닿고 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빠져버리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르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여기 저항선도 그냥 쉽게 뚫라 했는데 역시 이 이상은 부담스러워서 빠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볼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무지성으로 랠리를 하다가 여기 저항선 맞고 바로 꼬리를 내리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 지지선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화요일에 지지선까지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다들 하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쳐맞고 내려오니까 다시 올라갈 때 이 노란색 프라이스 채널에서 한번 쉬었다 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뚫고 나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한번 해서 그 다음에 저는 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는 닿겠구나 싶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다시 파란색 저항선으로 주저앉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이 밑에 내려 있는 이 지지선들이 강하다. 그리고 중간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닿기 전에 이 오렌지색, 파란색의 저항선이 있다가 지난주에 분석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에 뭐 딱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여기에 닿아서 맞고 내려올 건지, 그리고 맞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점점 퍼져서 내려가고 있고 빨간색 지지선 그대로 살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닿고 내려온다면 이 근처에서 장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엔 이제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특히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중 지지가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는 내려오는 게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간다면 여기서 빨간색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얘가 뚫리면 그 다음은 여기 있는 프라이스 채널의 한 선, 빨간색의 저항선, 여기서는 더블로 만들죠.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이 빨간색까지 닿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 파란색이 뚫리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빨간색까지 가느냐가 상승의 포인트고, 만약에 여기서 쳐맞고 내려오거나 여기서 쳐맞고 내려온다고 해도 이 빨간색 지지선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특히 이 빨간색 지지선 여기서 8월 18일에 이렇게 하고 올라갔었던 거는 나스닥 지지선에 하는 14,600 라인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해주는 어떤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게 뚫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 트렌드 내려와서 분위기로는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분위기지만 이제 빨간색 지지선을 확실하게 만났으니까 이 삼각형에서는 지지회로 받고 올라가서 이 빨간색과 빨간색 라인에서 장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온다고 해도 다음 주에 뭐 이 정도에서 된다고 해도 이 지지선에서 지지 받을 것이고,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 위에 있는 이 정도 빨간색 저항선에 부딪혀서 다음 주는 여기,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이 레인지에서 움직일 것이 더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애플 볼게요. 자, 애플도 뭐 이렇게 금요일 날 랠리 친 건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핑크색 라인에서 다시 올라가는 정도까지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밑에서 이 노란색 168.16은 찍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핑크색 안쪽에서 되느냐? 그럼 핑크색 안쪽에서 뭐 볼라틸리티 생각하면은 핑크색 이 위에 거는 쉽게 뚫리기가 쉬울 그런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일단 여기까지 저항을 받았으니까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그렇지만 얘가 강하고 얘도 강하니까 다운 트렌드 내려와도 이게 뚫릴 거냐 안 뚫릴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월요일날 그걸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 딱 이 핑크랑 핑크를 기준으로 해서 꽉 채웠죠. 이 아래와 위에 상한선 하한선을. 이러면 되게 어려워지죠. 그럼 이게 지금 뚫린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화요일까지 봤더니 화요일은 아예 도지를 만들었죠. 그럼 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직도 방향을 못 잡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다운 트렌드 라인은 내려와서 월요일에는 중간에서 걸쳤는데 이번에 아래쪽에서 걸쳤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깨질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고, 이 핑크색 레인지가 이제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위쪽에 앉아버리죠. 그래서 이게 깨질 확률이 되게 높아 보였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확실히 다운 트렌드는 벗어나겠구나라고 봤는데 역시나 벗어났죠. 그렇지만 핑크색 레인지를 못 벗어났죠. 그럼 여기서 이 작은 레인지에 지금 3일째 꽉 차 있으면 아래로건 위로건 이제 깨질 텐데, 다운 트렌드가 깨진 상황이니까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위쪽이 깨질 확률이 거의 70대 30으로 높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냥 여기 있는 다운 트렌드, 여기 있는 그림 그리고만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이게 깨지고 나서 화요일 날, 여기 밑에 걸치겠구나. 그러면 이게 깨질 확률이 높으니까 수요일 날 아침에, 여기 컨펌이 되겠구나. 왜냐면 이 밑에서 지금 갭 하락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갭 하락에서 시작을 했어도 얘는 당연히 깨져서 올라가겠구나가 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아침에, 아까 아침이라는 게 이제 장 시작하기 전이죠. 한국에서는 10시 반이니까. 그때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그러면 이 근처에서 롱을 쳐야 되겠다. 바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목요일 날도 여기에서만 이 정도 올라가겠구나 싶어서 올라갔는데 이것도 애매하죠. 걸쳤죠. 그러면은 목요일 날에서는 이게 위에 여기서 이제 다시 저항받고 내려올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에 논팝 나오고 내려가나 싶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해를 좀 봤겠죠. 그리고 나서 무지성 랠리 치서 올라갔는데 역시나 얘도 앞에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강한 저항선에 그냥 부딪혀서 거기서 쳐맞고 다시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것만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는데, 이 정도 저까지 올라가서 저항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냥 쳐맞고 내려올 것이냐? 아니다. 이 위로까지 올라가서 이 초록색 정도까지는 올라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레인지가 좀 더, 이 초록색 레인지가 좀 더 늘어나서, 168.16까지는 솔직히 조금 너무 과한 것 같고 170.77에서 179.61 사이의 레인지로 가겠구나라는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 하나 정도 더 그려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레인지 들어오면은 이런 식의 트렌드는 잘 그리지 않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니까 그린다고 하면 얘는 167.6이고요. 6이 그 다음에 얘 저점은 170.97 170.97로 하고 이 정도 트렌드 라인 그려서 이것 따라서 올라가되 여기 있는 초록색 정도 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래서 초록색 맞고 다시 내려오거나 여기 빨간색 맞고 그대로 내려오면 이 트렌드 라인은 바로 지워야 됩니다. 왜? 레인지 무브에서 이런 트렌드 라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170.77, 179.61 이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다시 레인지 무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오늘.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할게요. 그러면은 알파벳을 봐야 되겠죠? 알파벳 봐야죠. 알파벳은 새로운 트렌드 라인 그렇습니다. 얘는 앞에 있는 두 개 주식들은 월화수 이렇게 좀 레인지를 보였다고 했지만 구글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상승 트렌드 라인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런 트렌드 라인은 좀 지워줄게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지워도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이 패러렐 채널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 올라가서 더 상승하면 여기에서 저항선으로 쓰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 밑에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그대로 일단 놔두고, 여기 새로 그린 겁니다. 파란색 레인지 무브 하다가 다른 애들 움직일 때 별로 못 움직이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니 여기에서 로컬 신고점 치고 나서 여기에서 완전히 막혀서 다시 쭉 빠져서 내려와 버렸죠. 그리고 나서 개파락해서 이 밑에서 이 파란색 레인지를 따라가나라고 했고 여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여기까지 됐고 갭 하락해서 다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 상한선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죠. 그리고 이걸 그래도 계속 따라서 올라가면서 여기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여기 이거는 이제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이지만 얘를 따라서 올라가고 파란색 저항선 있고 해서 여기서 이제 뭉쳐서 이제 간을 보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목요일 날 도진하고 여기서 도진하면서 다시 내려오나라고 싶었는데 금요일 날 무지성 랠리 쳤고 역시 무지성 랠리 치면 어디까지? 가장 강력한 저항선 거기서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제 그 알파벳은 계속 요거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요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여기다 그렸다가 조금씩 이제 밀려나서 10월 4일 수요일 거에
저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 저점이 목요일 저점에도 걸쳤고 딱 맞아떨어졌죠. 여기까지 딱 내려왔다가 도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점 자체가 여기서 시작돼서 그냥 밀고 올라가 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과연 얘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참 어렵네요. 그죠?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무시성 랠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떤 모멘텀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항선이 굉장히 강력한 거의 로컬 신고점에 해당되는 그런 레벨이죠. 그래서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 고점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고, 그거 뭐 조금 올린다고 해서 140까지 갈 수는 있지만 쭉쭉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요 하늘색 라인 안쪽, 그리고 요 파란색 라인에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여기서 더 맞아서 이 레인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129.04랑 138 여기에 해당되는 이 근처에서 장이 확률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까?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금요일에 랠리가 무지성이고 근본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오늘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죠. 뭐 그냥 딱 눈으로 보면 이 파란색 라인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는 이 밑에 올라가는 것까지 해서 더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 못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지지받아서 올라가는데 꼬역꼬역 올라가는데 요거 하늘색 라인 여기까지도 못 올라가고 계속 지지부진 하다가 결국은 금요일날 근본 없이 튀어 올라갈 때 얘도 튀어 오르긴 했습니다만 얘는 뭐 딱히 보이는 저항선이 없죠. 그래서 그냥 따라서 올라가다가 거기서 그냥 스톱. 그래서 얘는 니들이 없어요. 아까 것들은 이 위에 뼈쪽 튀어나온 니들이 있었는데 얘는 그런 니들이 없습니다. 바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에 걸쳐서 아 여기 뚫었구나. 하지만 걸쳐 있구나. 그럼 이걸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여기서는 월요일 날 이 두 개의 요 사이의 레인지는 벗어난 걸로 컨펌이 됐고 화요일 날 빠졌어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거기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이 레인지에서 이렇게 움직이나 했더니 금요일 날 치고 올라가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좀 지워줄게요. 이거는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요거 다운 트렌드 라인 요건 아직도 의미 있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요 정도의 트렌드 라인 때문에 얘는 의미가 있죠. 얘는 이제는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여기도 자 보시면 엔비디아가 만약에 빡빡빡빡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520까지도 가고 이 근처에서 저항선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신고점을 만들어도 이 정도가 상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는 아직 지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엔비디아가 주도하지 않아요. 매크로에서는 엔비디아가 AI를 주도한다. 그래서 얘가 뭔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고 다른 기술주들 따라서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질 겁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따라갈 거예요. 얘네들은. 얘는 엔비디아는. 그래서 여기서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여기 뭐 지지할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주식들을 보고서 눈치 보고 사거나 팔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 지울게요. 의미 없죠? 또 그냥 한눈에 봐도 이렇게 여기 파란색 이 라인하고 여기 있는 핑크색 정도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올라가도 여기서 끝, 내려와도 여기서 끝. 뭐 이 정도로 라이브하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다른 주식 보면서 눈치 보자. 그게 엔비디아의 그 결론이죠.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 지난주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내려왔죠. 그런데 거기에 딱 걸쳤죠. 그래서 이게 깨지나 안 깨지나가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깨져서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지만 여기 이제 그런 핑크색 빨간색까지도 내려오나 보고 있었는데 월요일날 바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컨펌 되면서 깨졌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다시 쭉 내려왔는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이제는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작용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바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깨진 게 컨펌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지운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의 요 안에서 이렇게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지선 받고 지지 올라가지만 요 다운 트렌드 라인 못 벗어나고 있죠. 아직도. 그러면 얘는 여기 못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한 번, 두 번, 여기까지 하면 세 번까지 그 근본 없는 랠리도 심지어 거기까지 닿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강하다고 보고, 여기서 쳐맞고 내려와서 빨간색, 핑크색 요 삼각형에 걸쳐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살짝 다운 트렌드 타는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핑크색 지지받았다고 올라가서 얘 끊고 올라갈 정도의 모멘텀 전혀 안 보이죠? 여기서 뭐 이렇게 됐었던 게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갭 상승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갭 하락해서 내려온 거라 이 그룹에서는 벗어났고, 이 그룹이 되기 직전에 있었던 얘네들을 가지고서 뭐를 한다? 레인지 무브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까지도 가지 못했죠. 여기 있는 133.57까지도 가지 못하고 요 핑크색, 요 밑에 있는 핑크색 이 레인지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언제? 요 그룹 만들기 전에, 요 갭 상승하러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이 핑크 레인지가 유지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다운 트렌드 깨지 못하면 밑으로 밀려 내려갈 거고, 깨면 핑크색까지 다시 레인지 무브 시작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 위에까지 뭐 올라갈 여력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와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의 레인지를 믹스해서 여기쯤에서 언제 10월 중순에는 레인지를 유지할지 이 밑에 하한선이 깨질지를 결정을 해서 내려가는 다운 트렌드다라고 아마존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 재미있었죠? 그렇지만 자, 여기서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핑크색 레인지 중요하다고 핑크색 이렇게 색깔이라도 만들어 놨죠? 뚫고 올라가서 뭐 별거 아니네라고 봤는데 결국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내려와서 이 핑크색 레인지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서 핑크색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죠. 핑크색 요걸 놓고 보면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레인지야, 일로 뚫렸고 밑으로도 뚫렸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다시 레인지 무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6월 달에 했었던 이 핑크색 라인이, 이 핑크색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레인지였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색깔 유지를 시켰고 지우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나 보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7슬라 라인까지 닿지 못하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서 올라가는 데까지 했는데, 월요일 날 뭐 좋은 뉴스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치고 올라갔지만 결국은 도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다시 개발락해서 떨어지나 싶었더니 다시 살아났고, 수요일 날 음봉이지만 거의 도지 같은 아주 작은 봉을 만들었고, 수요일 날 다시 치고 올라갔지만 264일 거기에서 도지 만들면서 또 정체됐고, 다시 내려오나 싶었지만 이 다운 트렌드, 이 업 트렌드 라인에 지지받고 다시 상승을 했고, 근본 없는 상승할 때 테슬라는 더 빠져야 될 매크로스코픽 뉴스가 나왔었죠. 가격 하락한다는. 하지만 그것도 뭐 버텨냈다, 말은 버텨냈던데, 더 떨어질 게 무지성 랠리에 편승해서 올라가서 그냥 살아남은 정도로 봐야 되니까, 자, 그럼 얘를 쭉 타고 올라가는데 이거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 되느냐? 그거 아니죠. 그리고 이 레인지 무브 할 때는 다운 트렌드를 본다 안 본다, 타 트렌드 라인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만약에 여기서 트렌드 라인 이렇게 그냥 그렸으면 여기 뭐 또 깨졌네, 여기서 지지를 왜 안 받았네, 헷갈리네, 다운 트렌드 라인 안 맞네 얘기 나오겠지만, 레인지 무브는 다운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 잘 안 맞는다. 그냥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되는 정도만 보는 거지, 그게 깨지고 안 깨지고 이거에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크게 문제 삼지 말아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줬지만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지울 거 지울게요. 얘 지워도 되겠죠? 얘 지우고 얘도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만난다고 해도 레인지 무브의 트렌드 라인인 것 뿐이에요. 얘도 지웁니다. 이제 뭐 얘네 다시 나중에 그려도 됩니다. 필요하면. 잊어보니까 지울게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죠. 왜? 레인지 무브 가기 전에 있는 첫 번째
트렌드 라인들은 그려준다고 했어요. 나중에 얘도 이렇게 그리겠죠. 이게 위에 이게 뚫고 올라가면 얘는 첫 번째가 그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그려요, 아직.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있는 거 아직도 살아있고,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주 어떻게? 이것 따라서 올라가기는 하지만 266.67 팔슬라 라인 깨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걸쳐졌기 때문에 264.21 라인 뚫고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쳐맞고 내려오면 이 업트렌드 라인 개무시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핑크색까지 도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핑크색 라인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 오르건 내리건 뭔가 결정이 날 것이다. 하지만 팔슬라 라인이 강해 보이니 나는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되는 거라고 베팅하겠다가 결론입니다. 마지막 메타 볼게요. 메타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 새로 그렸었죠. 그런데 프라이스 채널 밑으로 빠지는데 도지 만들고 빠지는데 도지 만들고 뭐 이거 깨지나 해서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밑에까지 더 빠지나 했더니 다시 열심히 치고 올라가서 결국은 298.12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간 상태에서 끝나서 이 프라이스 채널 거의 근접을 했었죠. 하지만 월요일날 이 프라이스 채널과 309.84 라인에서 이중 저항 받고서 빠졌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올라가서 뭐 여기까지 못했지만 이 레인지, 다시 말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레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쪽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차에 금요일 날 근본 없는 랠리 쳐서 결국 여기에 프라이스 채널 하한선 겨우 뚫고 올라간 정도. 여기서도 이 프라이스 채널 하한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없이 랠리를 치면 가장 강한 저항선에 그냥 맞고 거기서 끝이라는 거. 긴 거 짧은 거는 각 종목의 강한 저항선이 더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 채널이 없었으면은 여기서 얘 여기서 왜 쓴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프라이스 채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프라이스 채널에서 저항 받은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이 프라이스 채널 없었으면 이 노란색 뚫고 얘는 왜 여기서 서 있는 거야? 왜 여기서 멈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미리 그려놨는데 숨겨놓은 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다른 프라이스 채널이에요. 이 프라이스 채널은 뭐냐면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이죠. 평행 프라이스 채널이에요. 이 위에 있는 거에 평행한 라인을 그대로 이제 여기선 하한선이 상한선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레인지를 보니 4일, 5일, 6일의 저점이 이 프라이스 채널의 라인과 평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평행 프라이스 채널의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에 다른 패러렐한 어떤 가상의 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없어요. 그런데 얘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 밑에서 올라갈 때 여기에서 지지받았는데 이 다음날 목요일엔 왜 여기서 섰을까? 이 패러렐 채널에 연장된 패러렐 채널이 지지선으로 작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도 마찬가지 급까지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패러렐 채널을 그리는지 이걸 보시면서 좀 느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트렌드 라인들 지울게요. 얘도 지워야 되고 얘도 지워도 되고 얘는 하나 정도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얘도 지울게요. 여기가 이제 하나 더 정도 되고, 그건 이제 올라갈 때 보면 되고, 하나 그려놓을까요? 그냥 이 정도는. 여기가 뭐 오렌지색으로 해도 될 것 같고, 326.20이죠. 326.20에 해당되는 얘만 이제 있다고 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일단 때려 맞았어요. 내려올 거예요.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 정도의
맞고 내려오고 가봤자 326.20에 있는 이 상한선 여기에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트렌드 라인이랑 여기 있는 이 그 새로 그린 프라이스 레벨 정도까지만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쳐맞고 내려와서 여기서 뭐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살짝. 그래서 뭐 쉬었다 가거나 해서 다시 내려오면 여기 밑에 있는 이 프라이스 채널, 새로 그린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 여기가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건 내려가건 이 두 개의 옐로우 라인 사이,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여기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의,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그 프라이스 채널, 새로 그린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 정도. 그래서 요 에어리어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기엔 이 프라이스 채널이 보여준 게 너무 강해요. 뚫려 내려와도 여기에 걸쳐서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봐야 좀 더 확실한 윤곽이 나오는 메타였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길어졌는데 뭐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 거는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은 그런 분석이었으니까 다음에라도 북마크 해놓고서 다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어널리시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어졌지만 잘 공부하셔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